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다육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각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제 혹은 살충제, 살균제, 약 혹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그 민간요법,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갖고 나왔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던 거 혹은 기존에 알려진 유튜브에서 알려준 어떤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갖고 나왔는데요.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병충해 없이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영양제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살균, 살충제 궁금하시고 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농약이나 그런 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요런 가정 주방 세제. 저는 이제 이거보단 그래도 구강 청결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퐁퐁물 우리 쓰잖아요. 퐁퐁물도 써보고 그 다음에 요 리스트리 자 요것도 요런 제품도 제가 희석을 해갖고 이렇게 써봤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아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나? 뭐 하는 게 낫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를 뽑아갖고 이 퐁퐁물이나 혹은 그 왜 우리지 그 왜 천연 살충제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푹 담가서 얘네들을 몸 완전히 그냥 뿌리를 흙을 탈탈 털어갖고 그렇게 잠궈가지고 깍지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갖고 살린 다육이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나머지는 왜 집시라든가 아니면은 화재라든가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요런 것들은 크리스마스 하나는 살았어요. 제가 그냥 아예 담가가지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 하나는 살았는데 기타 나머지 다육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깍지 혹은 뭐 다른 어떤 그런 병충해를 딱 입었을 때 예방할 때 사실 효과가 있다 없다 크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발생을 한 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이 다육이를요 진짜 흙을 홀딱 다 벗겨가지고 뿌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퐁퐁물에다가 이렇게 잠궈 놓는다는 거를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다육이를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얘가 다시 분갈이를 해줬을 때 진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제 집시는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고로운 일을 나도 스트레스고 다육이도 스트레스인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퐁퐁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소주물 소주물은 약해가 있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소주물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식초 있잖아요. 식초 희석한 물. 희석 비율 진짜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요거 안 그러면은 그 야채가 삶아지잖아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그냥 훅 그냥 곤죽이 되니까 희석 비율이 엄청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희석 비율을 너무 흐리게 하면 효과가 없을까봐 그렇게 하시는데 그랬다가 다육이 잡아요. 그러니까는 이 식초물을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구태여 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다육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딱 맞게 나온 게 아니고 식용에 딱 맞게 물론 식용에 맞게 나왔으니까 다육이한테도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위에서 그 위액으로 소화 흡수되게 만든 거지. 다육이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냐? 효과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요. 자, 나머지는 자, 요거는 이제 이거 소독용 알코올 그 소독용 에탄올 이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소주하고 달라요, 여러분. 소주하고 성분이 다릅니다. 소주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또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식용 소주를 또 이제 알코올이니까 똑같이 알코올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응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 소독용 에탄올도 사람한테 이렇게 쓰게끔 나온 거지 식물한테 쓰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급할 때
아니면 요것도 저는 약해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약해가 있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희석 비율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 근데 원에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해의 원인이 정말 얘야? 얘를 써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어쨌건 요것도 식물한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으면 이제 요것도 쓰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냐면 정기적인 방제를 이제 아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자, 정말 약을 사기 싫으신 분들이에요. 그 농약을 사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거, 사람이 먹는 거, 사람이 사용하는 거 이제 이런 거 갖고 식물한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데카솔 분말도 사람의 질병의 그 살균살충 뿌리 그 상처에서 이렇게 치료제인데 요걸 언제 쓰시냐면 적심을 하고 났을 때 그 단면에 이걸 발라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절대 가격 싸지 않아요. 가격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건, 요렇고. 저는 요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약은 아니지만, 농약 대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목초액이에요. 목초액이 살균과 살충의 작용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초액은 식물 자체에다 쓰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목초액은 저는 그래서 목초액은 지금 항시 떨어뜨리지 않고 제가 그냥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 분갈이 할 때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화분 위에다가 스프레이로 그냥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왜냐면 해충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자, 화근내라고 하죠. 이 목초액 향을 싫어한대요. 나무탄 냄새. 그래서 요거는 목초액은 제가 상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또 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계피가루. 계피가루 같은 경우에도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 계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해가 있을 뭐 그런 게 없겠죠. 물론 이것도 뭐 사람의 식용으로 나온 거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충이 싫어하는 향.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 계피향하고요. 목초향하고 은근히 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엄마랑 저랑 베란다에 이 목초를 뿌렸는데 액을 뿌렸는데 저희 아빠가 계피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계피 가루가 이 목초 향하고 비슷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계피가루도 상시 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 이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는 다육생활의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계피가루. 그 다음에 이제 EM 용액이 있습니다. EM 용액은 이거를 어떻게 뭐 사용을 하는 목적이 뭐다. 저도 요거는 여러분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요거 무상으로 나눠줘요. 근데 요거는 영양제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EM을 써서 뭐 벌레도 없고 다육이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컸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얘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그 천연 액비를 만드는 그런 원료가 아닐까 솔직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베란다에 EM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뭘 이야기해 드릴 거냐면은 농약은 좀 이따가 하고요. 이제 영양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양제는 알 영양제가 있고요. 이렇게 알로 되어 있는 영양제가 있고 이렇게 액비가 있어요. 액비가 있는데 얘는 제가 그 화분을 샀더니 화분 산 데에서 요걸 액비를 저한테 그냥 비밀품이죠. 그냥 이거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걸 줘도 된다. 자, 이렇게 액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비료가 있어요. 요거는 비료라고 아예 써 있어요. 알비료. 다육이 전용 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 알이면 뭐 10cm 화분에 하나 정도 요 정도 화분 하나에 하나 두 개 정도만 올려줘서 천천히 그러니까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녹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알비료가 있어요. 저는 요거를 지금 어디다 썼냐면 저희 친정아버지 관엽식물에다가 해줬고요. 화분이 큰 것만 제가 요거를 한두 개씩 그냥 올려놓고 저는 이 액비는 이 알비료는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비료가 있어요. 이런 알비료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여러분들 액비 만들어서 쓰잖아요. 과일 우린물이나 EM이나 내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천연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수제 액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요것도 액체
그 비료예요. 액체 비료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영양제라고, 비료하고 영양제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을 딱히 못하겠지만, 왠지 비료는 화학적으로 그 조율을 해가지고 식물들이 정말 잘 클 수 있게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고, 영양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천연 그런 어떤 그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육이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냥 저만의 생각을 하지만, 영양제라고 하면 조금 편한데 여러분 비료라고 하면 불편하시죠. 그리고 요런 거 쓰시면 편한데, 이런 아예 전용 그 약을 쓰면 또 불편하고, 자,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맞는 거, 용법에 맞는 거를 저는 이제 쓰려고 아예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런 거 써서 깍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 어쨌건 자, 요런 영양제가 있어요. 요것도 저 써봤어요. 요것도 써보고 다른 것도 써보고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지금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도 여러분 약간 효과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성장, 뭐 이렇게 뭐 성장 혹은 뭐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해주고 뭐 요런 부분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아예 고농도 칼슘 붕소제라고 해가지고 얘는 칼슘제예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요것도 희석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1년에 이거는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만 쓰라고, 봄과 가을에 두 번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 저도 요거도 비치는 해둡니다. 비치는 해서 봄, 가을에 한 번씩 쓰기도 해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산 영양제예요. 자, 요거.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지금, 요 영양제는 뭐냐면, 다육이가 성장도 하기도 하지만, 웃자람을 좀 방제를 해주고, 광합성을 좀 도와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영양제예요.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 영양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잎이 좀 뭐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큐티클층이 좀 두꺼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요거는 웃자람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영양제예요. 다육이 영양제. 제가 갖고 있는 영양제는 어떤 건가? 자,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요렇게 지금 알려드리고요. 정확하게 효과가 어떤데요? 자,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거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화학적으로 이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다육이 살균제입니다. 이 살균제, 그러니까 요거 쓰지 마시고요. 요거 사람한테 쓰세요. 요것도 값 비싸요. 자, 요것도 만만치 않지만, 자, 다이세넴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이세넴도 쓰고요. 저는 베노밀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다이세넴하고 베노밀은 항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돼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농장이라든가 어떤 농약사라든가 보일 때마다 저는 그냥 이게 자, 10개 들어있는데 나 지금 셋 4개밖에 없네. 그럼 저는 그냥 사요. 왜냐면 요거 한 포에 삼다수통 하나의 희석 비율로 쓰는데, 저는 그 삼다수통을 몇 개를 써야 되냐면 4개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딱 한 번 살포할 정도의 그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세넴이라든가 베노밀 같은 경우에는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사서 하나씩은 늘상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제가 구입을 한 건데요. 코니도라고 하는데 요건 또 뭐냐면 진딧물 약이에요. 진딧물을 죽이는 그냥 표적 살충제로 만들어진 진딧물입니다. 제가 요거 왜 그거 했냐면, 꽃대를 오래 놔두고 보면은 진딧물이 생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가 보여서 그냥 제가 하나 상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카드도 깍지를 잡는 거고요. 바람탄도 깍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노밀, 메모드 있죠. 그 메모드도 깍지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샤로트 같은 경우에는 나방약입니다. 나방 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써도 되냐, 내가 지금 가정집이고 살림집인데 써도 되냐,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체는 이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정 원예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소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용하시는 용법은 각자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지.
내가 가정집이고 뭐 베란다에서 써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뭐 누가 판단해 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각자가 사용을 하셔야죠.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나방 그 약이잖아요. 나방약은 이제 나방약을 제가 별도로 이제 할 거예요. 왜냐면 나방에 한번 부화를 하고 가면은 이제 그 알이 부화하는 시기랑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말고 메모드도 하나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깍지약을 여러 개를 쓰냐고 하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저도 그냥 종류별로 그냥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봐서 그냥 이 나방 지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건데 이 부전나비가 어떻게 다육이한테 피해를 주냐면 나비가 그 자체로 와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알을 낳고 가면 보름 정도 있다 그 알이 부화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붙어있던 그 입장 뒤로 바로 파고 들어가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먹고 나면 다시 기어 나와서 다른 잎을 먹기도 하지만 그냥 잎만 먹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목대를 얘가 파고 들어가서 다육이가 목대가 꺾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만약에요 여러분 이런데 부전나비 애벌레가 알을 부화를 하잖아요. 얘네들 거의 다 없어져요. 내가 이걸 상시 얘를 보면서 관리를 해서 그걸 잡아내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얘가 제가 눈길이 잘 안 가는 데 있다 그러면은 정말 거의 초토화가 돼요. 제 거 희성미인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부전나비 애벌레가 한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냐 절대 하나만 낳지 않아요. 요런 데다가요 알을 몇 개씩 나누면 4-5개씩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부전나비 애벌레는 한번 그 있는 데 보면 2개, 3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먹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부전나비만 보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 거 아미스타 같은 경우에 생장점에서 이 애벌레 알이 올라와서 생장점을 다 파먹어서 그냥 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적심돼서 그 예뻤던 얼굴이 지금 몬다니가 돼가지고 지금 목대하고 옆에 주변으로 지금 자구가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요 도대체 다육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편할까. 요거는 제가 3년 차라는 걸 여러분들 꼭 그 염두를 하고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3년 차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모은 게 이 정도인 거지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거를 왓 하고 딱 세팅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다니시는 농장, 그 다음에 원예 부자재 코너에 가서 요런 이제 이런 영양제라든가 요런 살균 살충하는 요런 식물 살균 살충제라든가 요런 것들을 문의를 해보세요. 저는 문의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불편했는데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팔아요. 그러니까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법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육이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냐면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사고 버티고 집에 있는 걸로 대충 한번 이렇게 뭉구적거리면서 한번 해보고 이러려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균 살충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깍지에서 제가 해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 깍지 잡으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3년 차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 점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1년 차 미만 우리 다육맘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사실 이거 가격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가격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락 다 준비를 하시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니까 하나씩 2개씩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어느 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세팅하세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육생활을 아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사실 많이 윤택해요. 이것 때문에. 자,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특정 제품의 상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보세요.
기능만 보세요. 그리고 요거랑 유사한 것들로 준비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끝까지 나는 별론데 라고 하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순간 관심이 가는 때가 와요. 다육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베란다에서 주방에서 자, 급할 때 다육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